자, 그러면 항온 열처리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항온 열처리, 항온 열처리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우리가 보통 변태 개시 온도라는 얘기를 하는데 변태 온도를 온도와 시간 곡선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항온 변태 곡선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TTT 곡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TTT 곡선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통 이제 그 온도와 시간의 변태를 의미하는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종류를 보게 되면 오스템퍼는 이제 보통 베이나이트 조직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베이나이트 형태는 베이나이트 조직 자체가 뜨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균열과 변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 변형입니다. 변형. 자, 마템퍼 조직이 있습니다. 마템퍼. 일종의 우리가 이제 혼합 조직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 MS.점 이하에서 항온 염욕 중에 당금질을 해서 냉각시킨 것으로 말텐자이트와 베이나이트의 혼합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말텐자이트와 베이나이트의 혼합 조직이다. 마템퍼. 자주 나오죠. 마켄칭은 MS 캔칭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이제 변형이 없는 말텐자이트를 얻는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마켄칭이라고 그래요. 캔칭이라는 건 원래 우리가 당금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MS점보다 다소 높은 온도에서 염욕입니다. 염욕 중에 말텐자이트의 변태와 균열과 변형을 방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마켄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핵심적인 거는 일단 변형이 없는 말텐자이트를 얻는 방법이다. 또 MS 캔칭 이렇게 부릅니다. MS 캔칭, 마켄칭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MS 캔칭이라는 형태도 변형을 안 하지만 여기 지금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마켄칭 구분을 해놨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똑같이 되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당금질 온도로 가열한 관계를 MS점보다 약간 낮은 온도에서 열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외부의 그 온도가 될 때까지 항온 유지한 후 물 또는 기름 중에 급냉하는 방법을 우리가 MS 캔칭이라고 그랬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될 건 종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종류에 대한 그 내용. 그래서 오스템퍼, 마템퍼, 마켄칭, MS 캔칭. 또는 여기에서 특징, 베이나이트 조직을 생성하는 것이 오스템퍼다. 그 다음에 마템퍼는 말텐자이트와 베이나이트의 혼합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마켄칭에 해당하는 마켄칭과 MS 캔칭은 변형 없는 말텐자이트를 얻는다. 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보죠. 예를 한번 볼 텐데 예제가 있습니다. 예제. 여기 보시면은 말텐자이트 베이나이트 혼합 조직으로 MS와 MS 피니시, 자 MS 스타트와 MS 피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MS 스타트, MS 피니시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점 사이의 열욕으로 당금질하여 관행 오스테나이트의 변태가 완료될 때까지 항온 유지한 후 꺼내서 공냉하는 열처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지금 우리가 혼합 조직이라고 나오면 외울 건 이거죠. 말텐자이트와 베이나이트 혼합 조직이다. 마템퍼. 용어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사실은 그 용어라는 이 자체에서는 외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우리가 전개를 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진행이 돼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나오고 솔루션, 즉 풀이에 해당하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면 경화 처리. 자, 우리가 보통 표면 경화 처리와 열 처리의 개념을 약간 혼동하시는 분들 계세요. 사실은 하는 절차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표면 경화는 일종의 표면에 대한 형식을 좀 더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표면에 대한 부분, 이 표면. 자, 내부의 인성은 유지하고 표면만 경화시켜 내마멸성 경도를 증가시키는 열처리법이다. 예,
보통 이제 차축에다가 많이 적용을 하는데 차축뿐만이 아니라 경도를 유지해야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표면 경화에 처리를 하죠. 자, 첫 번째 종류를 보게 되면 화학적인 방법. 자, 우리가 여기서는 종류만이라도 좀 체크를 하고 있으실 필요가 있어요. 침탄법. 침탄법은 일종의 저탄소강, 자 0.2% 이하의 탄소, 이건 탄소입니다. 탄소의 함유량이 0.2% 이하의 저탄소강의 표면에 탄소를 침투하는 거다. 경도를 높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체 침탄법, 가스 침탄법, 액체 침탄법,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관련은 없지만 지라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만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죠. 고체 침탄법은 이제 침탄 안에,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박스 안에 그 목탄이나 코크스 등을 넣어서 그 재료와 같이 혼합을 해서 용기에서 약 900에서 950도까지 가열해서 그 안에서 침탄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일종의 오스테나이트 구간까지 온도를 가열하면, 여기가 이제 오스테나이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가열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멀겋게 달궈져 있어요. 거의 액상화로 진행되기 바로 직전인데 그 부분까지 이제 올라가서 이런 그 탄소가 침투되는 그런 어떤 그 우리가 그 내용을, 그러니까 화학적인 어떤 그 내용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고체 침탄법이라고 하고, 가스 침탄법 같은 경우는 메탄가스나 프로판가스를 이용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탄화유속에 해당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탄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액체 침탄법은 청화법이라고 해서 시아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CN, NaCN, 시아나나트론, 시아나칼륨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성분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안에 보면 탄소가 다 탄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침투시킨 거죠. 여기 보면 질소도 있는데, 그래서 탄소나 질소가 침투돼서 표면이 경화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종류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침탄법, 가스 침탄법, 액체 침탄법.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더 면밀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지만 일단 종류라도 먼저 해결을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탄소하고 질소라고 그랬는데, 액체 침탄법 같은 경우는 시아나법은 침탄과 질화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질화법이라는 것은 뭐냐? 위에서 바로 얘기했던 질화법, 즉 암모니아를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되는데, 암모니아 NH3라고 그러죠, 학교가. 그래서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을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암모니아 이 질화법 같은 경우는 조금 그 표면에 대한 조도가 조도가 아니라 그 표면 경화되는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은 그 내부적인 충격적인 부분, 충격을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그 내용이 좀 적용되기 힘들지만 어느 정도 그 내마멸성을 요구한다든가 아주 항구적인 거의 내마멸성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데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크랭크 축이나 캠, 체인, 펌프, 축, 톱니바퀴 가만히 보면 큰 힘을 받는 것보단 항속적인, 그러니까 계속 영구적인 형태의 어떤 그 마찰이나 이런 부분 등에 적용되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화법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뭐 구분을 하자면 금속 침투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품을 가열해서 표면에 다른 종류의 금속을 피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은 그 흔히 얘기해서 도금이라는 것과 좀 연상을 비슷하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죠. 여기서 이제 용어상으로는 침투, 크롬 침투, 알루미늄 침투, 규소 침투, 붕소 침투, 그 다음에 아연 침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클로마이징, 칼로라이징, 실리코나이징, 보로나이징, 그 다음에 세라다이징, 그래서 이 종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침투되는 우리의 금속과 연계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인 방법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화학적인 방법이라면 이 물리적인 방법이죠. 화염 경화. 자, 중탄소광. 요거는 좀 중탄소광에서 얘기한다고 그러죠. 보통은 아까는 이제 저탄소광에 해당하는 0.2% 이하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0.2%에서 약 0.3
3.5 정도, 3.5 정도. 보통은 이제 고주파 경화, 수촌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것을 알아보려면 고주파 경화 하면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 아주 수초에 달궈서 그다음에 그 안에 제가 볼 때는 한 2, 3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5초 이내 가열을 해서 그다음에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냉각을 시키는, 그러니까 물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기름을 이용해서 냉각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빨리 되죠. 그다음에 쇼트 피닝, 이거는 이제 피로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내용인데 일종의 금속 강구를 때리는 거죠. 금속 표면에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염 경화. 일단 탄소광이나 합금광의 0.4, 즉 아까 0.35라고 그랬는데 0.4%. 요것도 이제 탄소 전후의 재료를 산소 아세틸린 화염이나 그다음에 그 다른 어떤 가열하는 방법으로 표면에 가열을 하는 거죠. 가열해서 오스트나이트까지 가열을 한 다음에 담금질하는 겁니다. 일종의 담금질이라는 것은 그 담근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물을 순간적으로 액체를 뿜어서 표면을 경화시키는 거죠. 식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거를 화염 경화. 그 다음에 고주파 경화는 이것도 마찬가지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서 합니다. 니크롬성 감겨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고주파 전류를 흐르면 순간적인 수초 만에 짧은 시간에 달궈지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그 내용적인 부분이나 어떤 위치적인 부분도 처리를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주파 경화를 아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고주파 경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쇼트 피닝은 금속 재료 표면에 강구를 고속으로 분사시켜서 가공 경화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표면에 대한 경도를 높이기 때문에 반복 하중에 대한 어떤 피로 한도를 높이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장 압축 강도에는 많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휨이나 비틀림, 반복 하중에 대해서 피로 한도를 현저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 페이싱.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도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표면에 이제 스텔라이트나 경합금 등의 톡스 금속을 용착, 녹여서 붙인다는 거죠. 표면 강도를 높이는 그런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금을 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어떤 외관상의 미려한 부분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경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어떤 효과도 굉장히 그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특수강이 있죠. 자, 내용은 특수강. 자, 우리가 보통 특수강은 합금강이라고 합니다. 보통 탄소강의 기적 성질,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철계, 금속인 크롬, 니켈, 텅스텐, 규소, 망간, 바나륨, 코발트 이러한 것들을 첨가해서 만든 강을 우리가 보통 합금강이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산업 전반에 대해서 금속이 이제 발달을 하면, 그러니까 재료가 발달을 하면은 그만큼 이제 그 재료에 맞춰서 산업적인 분야에 많이 그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도 이제 상당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합금강의 특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합금강의 특성, 기기적 성질 우수, 내식, 내말물성 우수, 고온에서의 기기적 성질 저하 방지, 담금질성 우수, 단접 용접성, 전자기적 성질 우수, 결정입자의 성장 방지. 자, 여기 보시면은 다 좋죠. 다 좋죠. 우리 합금강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주 용도 면에서 활용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용 특수광이 있죠. 자, 탄소광보다 큰 강도 및 우수한 기기적 성질을 요구할 때 사용을 합니다. 보통 니켈, 크롬, 몰리브덴, 망간, 규소. 첫 번째, 강인강. 강인강은 크롬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롬강. 일단 크롬을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강도 증가시키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에는 이제 내식성이 있다. 내마멸성까지 우수하죠. 그러니까 니켈과 크롬. 우리가 지금 SNC라는 형태인데 니켈 크롬강이라고 그러죠. 니켈 크롬강.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니켈만
강은 이제 강도가 크지만 이제 경도가 낮아요. 하지만 이제 크롬을 첨가해서 경도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게 뜨임 매짐이 발생한다 그러는데 요건 이제 특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니켈 크롬 몰리브덴 강 SNC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켈 크롬 몰리브덴 강에 해당하는 부분은 몰리브덴을 효과적으로 넣는 거죠. 보통 이제 뜨임 매짐을 막을 수가 있다 이거죠. 예, 몰리브덴이 바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내연기관의 크랭크 축, 강력 볼트, 기어 등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크롬 몰리브덴 강이 있습니다. SCM, 당금질이 쉽고 뜨임 매짐이 적으며 열강 가공이 쉽다. 자, 요거죠. 열강 가공이 쉽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당금질이 쉽다라는 얘기는 합금강은 사실은 당금질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탄소광에 관련된 계열에 해당하는 합금강들은 당금질이 쉬운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망간 크롬강, 크롬 망간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니켈 크롬강 중에 니켈 대신에 망간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질량 효과라는 것은 이제 열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두께 차이에 따른 어떤 열 처리의 어떤 효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질량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질량 효과가 크고 인성이 크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망간을 집어넣어서 진행을 하죠. 망간강의 종류를 보면 저망간강, 고망간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망간강 그러면 보통 이제 구분을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망간의 강 종류는 듀콜강이라고 그래요. 듀콜강, 저망간강. 고망간강은 하드필드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용어가 또 하나 있는데 오스트레이트 망간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망간강, 고망간강, 예, 상당히 강도가 높은 겁니다. 이 망간강은 그래서 내마물성이 우수하고 경도가 매우 큽니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어디에 쓰이는지는 일단 여기 지금 보시면은 망간강은 광산기계, 일종의 굴착용으로 쓰이는 거죠. 기차 레일의 교차점. 기차 레일의 교차점은 어때요? 레일이 교차되면서 상당한 어떤 충격을 많이 받죠. 그런 부분에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칠드롤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아변을 할 때, 철판을 만들 때, 아무래도 가열을 했든 안 했든 어떤 특이한 경도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칠드롤러. 그래서 내마멸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고망강을 우리가 내마멸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UM이라고 하는데 쾌삭강이라고 그래요. 쾌삭강은 한마디로 말해서 잘 깎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탄소강이다. 쾌삭강으로 만들기 위해서 황이나 납이나 그 다음에 망간 등을 첨가해서 절삭성을 개선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절삭성을 개선한 구조용 강이다 그러면 쾌삭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인계, 그 다음에 황납계, 그 다음에 황인납계가 있다. 그 다음 공구용 합금강과 공구 재료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금속 재료를 절삭하거나 소송 가공할 때 쓰는 거예요. 소송 가공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자, 요거는 바이트나 드릴, 줄, 커터, 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공구강이라고 하죠. 공구강. 그래서 공구의 재료를 우리가 구비 조건을 보면 요게 좀 잘 나오는 편이죠. 공구강의 구비 조건 경도가 크고 예, 겉이 딱딱해야 되죠. 그 다음에 높은 온도에서 경도가 유지돼야 된다. 아무래도 공구니까 경도가 유지되어 있겠죠. 내마멸성이 커야 한다. 강인성이 커야 한다. 우리가 강인성에 해당하는 부분도 굉장히 요구되는 사항이죠. 열 처리가 쉬워야 한다. 가공이 용이하고 가격이 싸야 한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외우셔야 합니다. 자, 여기 예제로 나온 걸 볼까요? 공구강의 구비 조건은 틀린 거. 강인성이 클 것, 내마물성이 작을 것, 고온경도가 클 것, 열 처리가 쉬울 것. 딱 봐도 보이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탄소공구강이 있습니다. 탄소공구강, STC. 탄소공구강. 지금 뭘 하고 있죠? 우리가 합금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탄소공구강, STC. 300도씨까지 사용이 된다라는 것은 일단 여기에서는 고탄소강을 이용한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보통 강도와 경도를 개선한 뜨임에 의해서 점성 강도를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점성 강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탄소공구강, STC 기억하시고요. 이 기호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합금 공구항이 있어요. STS. 보통 이제 450대까지 사용이 된다. 일반 공구 재료로 사용되지만 고온에서 경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합금공구항 STS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절삭이나 강력절삭이는 부적합합니다. 합금공구항의 결점을 보관하기 위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넣어준 게 이제 보통 크롬이나 텅스턴이나 바나듐, 몰리브덴을 첨가해서 담금질 효과를 높이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보통 고탄소강에 해당하는 그 부족함을 개선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금공구항은. 그 다음에 고속도강이 있죠. SKH. 자, 요거는 가장 널리 쓰입니다. SK. 우리가 고속 하이스라고 그러죠. 하이스강. 그래서 보통 하이스강이라고 불리고, 고속도강은 500에서 600도씨에서 강도가 저하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온도가 우리가 절삭을 하게 되면 보통 그 절삭 표면의 온도가 500에서 600도씨까지 가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재료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결정적으로 공구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고온 경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말성도 크고 고속 절삭 공구로 적당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종류는 요거는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텅스텐, 고속도강, 크롬, 바나듐. 그래서 명칭상으로는 WCRV. 그래서 보통 18, 4, 1. 그래서 텅스텐, 크롬, 바나듐. 그러면 표준 고속도강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거를 뭐 다른 형태보단 일단 요거를 외우고 계시면 되겠고요. 고속도강의 뜨인 목적, 위에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고속도강의 뜨인 목적은 경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상대적인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 학문적으로 어떤 내포되는 부분은 많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외워야 될 건 외우겠죠. 주조경질합금이 있어요. 주조 상태의 것을 연마해서, 자, 주조 경질합금이라는 것은 경질합금을 주조, 쇠를 녹여서 어떤 틀에서 만든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연마해서 사용합니다. 열 처리하지 않아도 충분한 경도를 갖는다. 그래서 텅스텐, 코발트, 크롬, 탄소의 주성분이 우리가 보통 스텔라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형에 주입해서 하기 때문에 연마 성형을 한다든가 단조나 절삭이 불가능합니다. 요거는 불가능하다. 연마 성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속도강보다 절삭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빠르지만 일반적으로 인성이 약간 떨어져요. 예, 요게 좀 아쉬운 거죠. 충격이나 압력 진동의 내구력이 약하다가. 아무래도 경질합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경도가 높은 것을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내구성에 해당하는 부분, 즉 다시 말해서 충격에 강한 정도를 요구되는 경우는 다른 용도, 다른 형태의 합금강을 쓰겠죠. 주조경질합금의 여기 특별한 부분은 바로 요거. 스텔라이트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초경합금이 있습니다. 초경합금. 초경합금은 요것도 많이 이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거죠. 금속 탄화물의 분말형의 금속 원소를 프레스로 성형한 다음 이것을 소결한다. 소결이라는 것은 압축, 가압을 하는 거죠. 일종의 소결이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은 수소기류에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가압 성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삭공구, 다이, 내열, 내마물성 요구되는 부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탄화물의 종류에는 WC, TIC, 그 다음에 TH, 우리가 탈탄에 해당하는 부분, 티탄에 해당하는 부분, 텅스탄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이 세 가지가 탄화물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결 경질합금은 일단 요 분말에 대해서 코발트 분말을 결합해서 혼합한 다음에 금형에 넣고 성형한 것을 약 요 안에서 보통 가공을 하는데 먼저 희망하는 모양으로 가공을 하고 나중에 또 한번 수소 기류에서 소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 이제 소결이라고 그러죠. 여기 소결을 하긴 하는데 1차 소결과 그 다음에 다음번에 이제 수소 기류에서 하는 방법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분말 야금법이라고 합니다. 분말이라는 것은 가루죠. 가루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분말 야금법으로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믹 공구가 있어요. 세라믹 공구는 우리가 보통 세라믹 공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종의
세라믹이라는 것은 독이죠, 독이. 도자기 생각하시면 되죠. 점토를 소견한 것이다. 점토를 압축 성형한 거죠. 온도를 가해서. 그래서 보통 Al2O3 알루미나가 주성분이고 결합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 및 고온절삭에 사용합니다. 고속도, 그러니까 고속으로 가공을 하거나 고온으로 가공할 때 많이 사용하죠. 열에 친하지 않기 때문에 과열의 염려가 없어요. 철과 역시 친화력도 없고 구성인선이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 가공에 정밀 가공에 적합하기 때문에 아주 내구성이 있는 거죠. 내부식성, 내산화성이 있다. 자, 요거는 비자성체, 비전도체 및 항전력이 초경합금에 의해서 약 2분의 1비다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여기에서는 충격에는 약하다고 볼 수 있죠. 아무래도 세라믹 공구라는 경우는 이제 충격에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고 계실 건 주성분과 그 다음에 요 부분, 요거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공구가 있습니다. 자, 다이아몬드 공구는 취성이 크다. 깨지는 성질이죠. 경도가 커서 절삭 공구로 사용되지만 선반이나 보링용으로 역시 사용이 되고 정밀 절삭, 비철 금속 및 유리 절삭 등에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유리칼 아시죠? 물론 거기에 달려있는 조그만 팁으로 들어가 있는 그 유리칼은 절삭할 때, 그러니까 전단할 때 쓰는 거죠. 유리칼이라는 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이아몬드 공구라고 보실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엔. 그 다음에 특수광이 있습니다. 특수용도에 STS. 이거 앞에서 STS 합금공구광이죠. 요거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STS하고 STS는 이제 합금공구광, 또 STS도 스테인리스 공구광,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스테인리스는 이제 우리가 보통 종별로 이제 얘기를 해요. 종류별로. 스테인리스 몇 종 얘기를 하고 STS도 나오긴 나오지만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이거는 이제 차후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STS의 조직은 말텐자이트계, 페라이트계, 오스타나이트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마텐자이트계, 페라이트계, 오스타나이트계가 있어요. 일종의 강도가 일반적으로 철강 같은 경우는 강도가 크지만 부식이나 녹이 많이 생겨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걸 해결해 주는 것이 니켈과 크롬을 첨가해서 내식성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대기 중 수중이나 산중에 잘 견디는 성질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스테인리스 강이죠. 스테인리스 강. 보통은 이제 이 스테인리스 강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왜 구분을 하라고 그러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식기로 그러니까 수조를 쓰죠. 수조를 쓰는 것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18-8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 형태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요즘엔 고급 식당에 가도 18-8에 해당하는 식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가져가서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자석을 가져가서 이렇게 붙여보는 거죠. 붙여보면은 붙지 않는 것은 요겁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그 우리가 봤을 때 자력이 발생되지 않게 돼요. 자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붙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의료기기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14명의 스테인리스 강은 열 처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13페라이트계를 열 처리를 하면 말텐자이트계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류가 페라이트계, 그 다음에 오스트나이트계, 그 다음에 말텐자이트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보통 열 처리에서 경화될 수 있다라는 거 14명이 있어요. 원래 10평도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종류가 스테인리스 강도 상당히 종류가 있는데 지금 대표적인 형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보자면 14명에 해당하는 것과 18-8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 그 중에서 14명은 열 처리가 된다라는 것과 18-8은 열 처리가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내부 식성이 크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 화학공업용이나 식기나 의료기구, 밸브, 자동차, 펌프 등에 뭐 널리 사용을 한다. 일단 여기에는 부식이라는 단계를 거칠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잊지 마셔야 될 건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것은 자석이 붙느냐 안 붙느냐 따져서 붙으면은 14명입니다. 예, 안 붙으면 18-8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규소강이 있습니다. 규소강은 일반적으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규소강은 자기 감용도가 크고 자기 자력이 및 항자력이 작아서 변압기 철심이나 교류기계, 철심 등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규소강 그러면 자기 항자력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변압기 철심이나 교류기계 철심에 많이 사용한다. 규소가 1%일 때는 이제 발전기, 전동기에 많이 사용을 하고 규소 2%, 뭐 규소 2.5%에서 3% 이렇게 나오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변압기 철심, 그 다음에 발전기 이런 어떤 유도전기의 회전자 뭐 이런 등에 많이 쓰인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규소광 잊지 말고요. 규소 그러면 우리가 모래를 생각할 수 있죠. 모래. 예, 모래에서 많이 나오죠. 자, 게이지강이 있어요. 자, 게이지강이라는 것은 게이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측정할 때 어떤 보조기기로 활용을 한다든가 측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활용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밀해야 되죠. 정밀기계. 정밀기계 쪽에 기구나 게이지 등에 사용을 하는 것이 게이지강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심냉처리라는 과정을 거쳐서 서브제로라고 해요. 서브제로. 그래서 치수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시효 처리한다. 자, 가공을 한 다음에 방치를 한 다음에 보통 일단 200도 이상에서 장시간 뜨임해서 사용을 합니다. 또 어느 정도까지는 그 서브제로를 거쳐서 0도씨 이하로 냉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냉 처리 방식을 이용한다는 거. 심냉 처리 그럼 게이지강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니켈강. 자, 불변강이라고 합니다. 불변강. 불변강 그럼 인바, 니켈. 자, 길이의 불변을 줍니다. 우리가 보통 줄자나 정밀기계 부품에 많이 사용하는 슈퍼인바라고 있어요. 니켈, 코발트. 인바보다 열 팽창률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인바 정도 되면 뭐 거의 변형이 없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그 엘린바, 정밀 계측기의 부품에 사용이 되고요. 거의 탄성이 없다는 거죠. 코엘린바. 엘린바에 코발트를 첨가해서 이거는 공기나 물 속에서 부식이 되지 않습니다. 정밀하게 사용이 되는데 공기나 물에 들어갔을 때 이제 부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활용을 한다는 거죠. 플레이트나이트라고 있어요. 니켈, 니켈이 첨가돼서 열 팽창 개수가 우리가 전구의 도입선이나 유리와 금속의 봉착 재료에 많이 쓰이거든요. 플레이트나이트 그러면 전구의 도입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니크롬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퍼멀로이. 퍼멀로이는 이제 장화 코일. 해저전선의 장화 코일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불변강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우셔야 돼요. 불변강은 외우셔야 합니다. 인바, 슈퍼인바, 그리고 엘린바, 코엘린바, 플레이트나이트, 포멀로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주철. 자, 주철이 됐네요. 캐스트아이언. 캐스트라는 것이 이제 주조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주조라고 돼 있고, 요것이 이제 아이언이 이제 우리가 보통 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캐스트 아이언 그럼 주철. 자, 주철은 강하고 달리 어느 정도의 비중은 비슷합니다. 7.1에서 7.3. 탄소와 규소가 많을수록 작아지고 용융 온도가 낮아진다. 이건 뭐 바로 불순물이 더 들어가게 되면 이건 불순물이라고 볼 수 있죠. 탄소가 이제 계속 들어가게 되면 규소도 마찬가지. 어쨌든 많아지면 작아집니다. 비중은. 용융 온도도 낮아지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메커니즘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죠. 열처리. 열처리는 담금질하고 뜨임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주종력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풀림 처리는 가능합니다. 주철의 성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주철의 성장은 사실은 그 주철에는 좋은 효과를 주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일단 주철을 A1 변태점 이상에서 고온에서 장시간 방치 또는 가열한 후 가열을 반복을 하게 되면 주철의 부피가 점차로 증가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내부적인 결정 구조의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철의 성장이다 그러면 효과가 좋은 게 아니라 나쁜 형태로 해를 입힌다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자연시효가 있는데 주조 후에 대기 중에 그냥 장시간 방치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영구적으로 변형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연시효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를 만든다던가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선반의 베드라든가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정밀하게 변형이 없게끔 만드는 주철의 어떤 틀이 있다 그러면 자연시효를 이용을 하죠. 주철의 장단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장점이 중요합니다. 일단 장점, 융점이 낮고 유동성이 양호하다. 유동성이라는 건 주조를 하기에 아주 적합하죠. 마찰정이 좋다. 그래서 구조를 많이 이용해요. 틀을 많이 이용하죠. 이게 어떤 구조, 우리는 기계장치에서 어떤 틀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절삭성이 우수하다. 잘 깎입니다. 예, 압축 강도가 크다. 보통 이제 압축 강도가 크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강하고 비교를 하는데 사실은 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압축 강도가 작죠. 근데 보통 인장 강도보다 주철 자체에서 인장 강도가 압축 강도보다는 인장 강도가 작습니다. 다시 말해서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보다 좀 크다는 얘기죠. 그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으로 비유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격이 싸다. 사실은 이것도 애매한데 지금 가격이 그렇게 크게 싸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합금에 관련되는 거와 비교했을 때지 일반적인 탄소광계에 해당하는 거와는 거의 가격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단점, 충격값이 작다. 예, 충격이 약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뚜껑, 예, 여러분들이 소뚜껑 같은 경우 뭐 드시기도 하죠. 고기를 구워서 그 소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이 보통 이제 주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충격이 약합니다. 아마 그 망치를 때리거나 이러면 거의 금이 간다거나 깨지는 현상이 있죠. 이 충격이 약하고 매짐이 크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충격값이 약하기 때문에 결함이 생길 수 있는 형태고 소성 변형이 어렵다. 예, 어떤 열을 가한다든가 이런 걸 해서 형상을 변화를 시킨다든가 그러니까 철사를 구부리는 효과 이게 바로 구부려서 변형된 효과 이런 것들이 소성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철은 이게 힘들죠. 담금질 뜨임이 불가능하다. 이건 담금질 뜨임. 우리가 보통 열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표현보단 담금질 뜨임이 불가능하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풀림은 가능하거든요. 예,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주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예, 주철의 성질을 한번 보시면은 주철의 탄수화물량은 2.21에서 6.68이다. 예, 요건 알고 계셔야죠. 보통 이제 광이 0.2에서 0.02에서 2.11까지가 우리가 강이라고 부르죠. 예, 주철은 이렇게 되고 보통 상용 주철에 해당하는 부분은 약 4.3%입니다. 근데 6.68까지를 우리가 시멘타이트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를 다 이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 때 6.68까지 얘기합니다. 상용되는 것은 약 4.3, 그 내외입니다. 내외. 2.11에서. 자, 인장 강도는 강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예, 이건 당연해요. 인장 강도는 강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인장 강도와 압축 강도를 구분을 할 때 얘기는 주철 자체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강이 훨씬 더 인장 강도와 압축 강도가 높습니다. 취성을 가지고 있어 소성 강용이 어렵다. 예, 유동성이 좋아서 주성이 우수하다. 사실은 이게 가장 좋은 특징이죠. 그래서 주철로 거의 우리가 주물로 제작이 되는 것을 주철로 많이 만들죠. 자, 주철의 조직을 보시면 회주철, 경도가 작습니다. 백주철, 경도가 크다. 그러니까 표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흑연 상태로 있고 이거는 FE3C, 시멘타이트라고 합니다. 시멘타이트. 시멘타이트 조직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주철 같은 경우는 규소가 많을 때 냉각 속도가 늘 때 주입 온도가 높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직에 해당하는 것을 간략하게 보시면 강력 폴라이트와 보통 주철과 연질 주철을 우리가 보통 회주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백주철에 관한 경우는 극경질 주철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폴라이트와 F3C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구분보다는 이렇게 그 다음에 용도는 어디에 쓰이는가? 예, 보통 고급 주철, 구상흑연 주철을 보통 회주철로 구분을 하고 이 회주철 상태에서 보통 주철과 연질 주철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을 보통 이제 우리가 칠드, 가단 주철, 사실은 칠드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칠드 주철, 가단 주철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주철의 성장이 있습니다. 주철의 성장, 성장의 원인이 있어요. 흑연화 때문에 그렇죠. 흑연화.
보통 이제 600도씨 이상으로 주물을 가열을 하게 되면 가열을 해서 냉각을 하고 가열을 하고 이 반복적인 형태가 일어나면 체적이 증가돼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형태의 어떤 그 입자간의 체적이 증가하죠. 결국은 파열되는데 이 같은 것을 바로 주철의 성장이라고 한다. 사실은 파열된다는 것은 이제 가공을 못한다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공을 못한다. 자, 원인 시멘트 중에 흑연화에 의한 성장이 있고요. 바로 요거죠. 그 다음에 페라이트 중에 고용된 규소의 산화. 자, 요게 이제 보시면 규소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주철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을 때는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주철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산화규소가 되죠. 산화규소. 그러니까 일종의 그 주철의 성장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아주 핵심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멘타이트 중에 흑연화, 규소의 산화에 의해서 보통 우리가 주철의 성장이 일어난다 보시면 되겠고, A1 베타점에서 체적이 변화 생기는 균열이 생기는 팽창, 그 다음에 불균일한 가스로 생기는 균열에 의한 흡수된 가스 팽창. 원래는 요것이 규소 때문에 그렇거든요. 흡수된 가스에 의한 팽창, 규소, 니켈, 티탄, 알루미늄 등의 원소에 의한 흑연화 현상의 촉진. 자, 이 흑연화 촉진하는 거 기억하시고, 사실은 방지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조직을 치밀하게 한다. 사실은 조직을 치밀하게 한다는 것은 이 흑연화 현상을 방지하는 데 사용이 되는 그 내용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흑연화 방지 원소가 여기 있죠. 크롬, 텅스텐, 몰리브덴, 바나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직을 치밀하게 하고 흑연화 미세화를 한다. 흑연화 방지 원소를 첨가한다. 산화하기 쉬운 뭐를 줄여라? 규소량을 줄인다. 네.